이제 장의 디스바이오시스나 또 장의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응급 상황에서 이 해독제를 먹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응급 상황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. 또는 내가 평상시 좀 장에 독소가 많다 이런 분들은 꼭 유심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음식이 있어요. 바로 숭늉입니다. 누룽지를 보면요, 밝은 누룽지보다 좀 진한 누룽지일수록 더 좋은 해독제가 될 수 있는데요. 그 원리는 마치 숯과 같은 효과입니다. 숯은 나무를 태운 그 결과물이잖아요. 나무를 태우면 많은 이 탄소 구멍이 발생하면서 독소를 흡착을 시킵니다. 그래서 숯 효과, 차콜, 캡슐도 독일이나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해독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차콜 캡슐 대용으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숭늉입니다. 곡식을 역시 태우면 수많은 그 탄소 구멍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 탄소 구멍에 이 독소가 흡착이 되기 때문에 숭늉을 마시면 이 독소가 바로 흡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배탈이 나고 설사가 생기거나 배가 아프거나 뭔가 기름 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숭늉을 드시면 배가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대신 너무 가볍게 태운 옅은 색의 그 누룽지보다는 좀 더 많이 태운 진한 갈색 정도로 태운 후에 끓여 드시는 그 숭늉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집에서 가끔 배가 아플 때, 또 가시겠을 때 급하게 먹을 수 있는 한국인에게 많은 해독제로 숭늉을 권해드립니다. 또 요즘 나는 계속 디톡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도 매일 물 대신에 숭늉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책을 쓴 후에 많은 분들이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또 상담을 통해서도 크게 좀 도움을 드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. 무려 50년 만성 변비, 어떤 분 70년 동안 난 변비였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. 이런 분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었던 식사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변비, 장 건강에는 꼭 반드시 수용성 식이섬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바로 과일입니다. 과일 속에 들어있는 펙틴, 이 성분이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이면서 장내 미생물에 먹이를 같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이죠. 그래서 만성변비가 있는 분들은요, 무조건 첫 끼 아침 식사로는 과일만 씹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거기에다가 정말 너무 오랫동안 변을 못 봤다,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간다 이런 분들은요, 최소 3일은 과일 식사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과일의 성분이 그동안 장에 오래 머물렀던 변들과 또 많은 독소들을 계속 부드럽게 해주고 또 흡수를 시켜줍니다. 그래서 내보내는데 아주 최적화된 음식이에요. 현미 잡곡으로 변비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변비가 유발된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현미 잡곡이 잘 맞지 않는 분들, 장의 수분 대사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이럴 경우에는 충분한 과일 섭취, 하루에 1kg, 2kg도 괜찮습니다. 장에 있는 수많은 독소와 또 이 변들을 내보내기에 가장 좋은 것은 과일 식사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변비가 심하다, 나는 꼭 해결하고 싶다, 하루에 약 3일 정도는 과일 식사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. 장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. 쾌변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저에게 많이 전해주니까요,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연식의 비율을 하루 최소 한 끼 정도, 식사 중에 50% 정도는 드시는 것을 늘 추천을 드립니다. 하지만 이 바쁜 현대인들의 환경상 어려운 분들이 사실 계세요. 또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, 만약에 우리가 사막에 있다 음식을 도저히 식사를 챙겨 먹기 어렵고 건조된 비상식량밖에 없다, 그리고 비타민 알약이 있다, 자, 이럴 경우라면 저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 세포에 늘 필요로 하는 50종의 영양소가 식사를 통해서 완벽히 보충이 되면 좋은데요, 바쁜 분들의 경우, 또 특정 상황의 경우, 너무 가공식품만 많이 먹는 그런 환경의 경우에는 꼭 비타민과 미네랄이 공급이
될 필요가 있습니다. 대신 저는 이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이 모두 다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어떤 자동차나 집이나 어떤 제품들도 등급의 차이가 있듯이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도 만들어내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등급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유해한 성분이 없다라는 햇섭, HACCP 인증이 기본적으로 다 있는 제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그 다음 인증으로는 GMP 인증, 제약회사 정도 수준의 인증도 있고, 클리니컬 그레이드라는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임상 등급, 환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논문까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왕이면 최소 GMP 등급 이상, 또 클리니컬 그레이드, 또 논문 정도까지 표시 있는 그런 제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면 그런 좋은 제품들을 통해서 환자들의 경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해로운 성분이 없고 좀 효과가 확인이 된 제품이라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채소 과일을 또 좋은 자연식을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이상적인 것은 항상 식사를 통해서 또 자연의 음식을 통해서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비상시에 몸이 너무 안 좋을 경우에만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해조류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. 또 크론병에 있는 분들, 장에서 자가면역 질환 있는 분들은 김이나 이런 해조류들을 절대 추천을 하지 않는데요. 해조류의 성분이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재 장 건강 상태가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지금 해조류가 맞지 않다 이런 분들은 굳이 해조류를 꼭 드시지 않아도 되고요. 현재 내 장의 점막 상태가 예민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대신 잘 맞는 음식들을 통해서 장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나중에는 해조류를 드셔도 편안한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민한 상태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좀 나에게 맞는 음식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즘 또 젊은 여성분들 중에 푸른 주스를 통해서 변비를 해결하는 분들이 계시죠. 푸른이라는 것도 역시 과일이죠. 서양 자두라고 해서 변비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매일매일 과일 섭취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좀 너무 이렇게 변비 찼다란 느낌이 들어서 푸른 주스를 마시기도 하는데요. 일단 변비를 해결하는 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. 몸에 변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요. 잘 내보내는 효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긴장된 상태나 그런 경우에 푸른 주스를 통해서 변비를 해결하는 것은 좋습니다. 다만 매일매일 이 주스를 마시게 되면 저는 이제 주스의 부작용에 대해서 혈당 상승이나 또 너무 지나치게 장을 자극을 매일 하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설사를 매일 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. 건강에 좋은 음식을 최대한 섭취를 하시되 응급 상황에서는 푸른 주스를 먹어서 변비를 해결하는 것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변이 몸에 쌓이지 않도록 시도하는 것 괜찮고요. 매일매일 너무 지나치게 설사를 자극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장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양하시고 안전 범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보는 상태를 목표로 삼으시는 것이 건강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 과연 아침에 과일만 먹어도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럴 때는 이제 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. 약이 가볍게 그냥 먹는 한 알 정도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, 한 알 정도 드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로 저당도 과일을 드시고 한 알 정도의 약은 드셔도 무방합니다. 그런데 어떤 속쓰림이 있다거나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약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과일은 과일 식사만으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매일 그렇게 드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침에 과일 식사를 하시고 고구마나 약간의 이제 밥 종류의 식사를 좀 하셔서 위에 약간 듬직한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약을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과일 식사는 거의 수분 위주, 좀 작은 정도의 섬유질이 들어오는 거라서 적은 약은 상관없지만 많은 약을 드실 때는 좀 식사도 같이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.